2017년 프랑스의 국영 해운사 CMA CAMG은 9척의 LNG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프로젝트를 놓고 마지막까지 혈투를 벌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 지금의 HD 현대와 중국의 국영조선소인 후동중화 조선소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모두가 한국이 이 계약을 따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가 한국을 버리고 중국의 후동중화 조선소를 선택한 겁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척당 수백억 원이나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중국 국영은행들을 동원해서 배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은 프랑스 해운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재앙으로 기록됩니다. 중국의 후동중화 조선소는 겉으로는 LNG선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는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하는 정밀한 화물창 기술과 복잡한 엔진 시스템을 제어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당초 약속했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배 인도가 무려 2년이나 늦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운색의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늦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류 황금기에 배가 없어서 놓쳐버린 수조 원의 영업이익과 기회비용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싼 가격에 배를 사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선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배가 아니다라는 아주 비싼 교훈을 말이죠. 결국 이 뼈아픈 실패를 겪은 프랑스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 CMA CAMG는 또다시 대규모 발주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의 HD 현대3호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저가 공세에 속지 않겠다. 이제는 제때 제대로 된 배를 만들어주는 한국의 기술력이 진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사실을 수조 원의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런 비극은 조선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태국 해군은 군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과 호위함을 도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결승전에 올라온 두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과 중국의 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 즉 CSOC였습니다. 놀랍게도 태국의 선택은 중국의 CSOC였습니다.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한국을 제치고 태국 해군이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제시한 파격적인 끼워 팔기 패키지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잠수함 2척 가격에 3척을 주는 식의 이른바 2+1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잠수함에 들어가는 어뢰와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는 물론 태국 현지에 잠수함 수리 시설까지 지어주겠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던졌죠. 당시 태국은 2014년 쿠데타 이후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서먹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달콤한 선택은 곧 태국 해군에게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국이 잠수함의 심장인 엔진을 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중국은 원래 독일제 MTU 엔진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럽의 대중 무기 수출 금지 조치라는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엔진 없는 깡통 잠수함을 받게 생긴 태국은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더 큰 비극은 이미 사들인 중국산 호위함들에서 터졌습니다. 중국산 무기들이 실전에서 레이더는 눈이 멀고 화포는 빗나가는 등 바다 위의 고철 수준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태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싼 가격과 화려한 사은품에 눈이 멀어 진짜 중요한 작동 신뢰성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말이죠. 이때 태국 해군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2019년에 한화오션이 인도했던 호위함 푸미폰 아두야데 참이었습니다. 중국산 배들이 레이더 결함과 화포 고장으로 항구에 묶여 있을 때 한국에서 건너온 이 배는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태국의 바다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역시 비싼 게 제값을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 태국 수뇌부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태국은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결단을 내립니다. 중국과의 잠수함 계약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그 예산을 포함해 약 3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다시 한화오션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배 한두 척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앞선 해군 시스템 전체를 이식받겠다는, 그야말로 국가 안보의 축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LNG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나라의 젖줄이자 생명선입니다. 처음 카타르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중국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보다 가격이 싸고 당시 중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기술력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만든 LNG선에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바로 화물창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LNG 화물창에서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가스가 샌다는 건 곧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뜻이고 선박의 수명이 깎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산 배들은 한국 배에 비해 연료 효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똑같은 가스를 실어 날라도 기름값은 더 들고 속도는 느리니 운영하면 할수록 카타르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던 거죠. 결국 그 참다 못한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결단을 내립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체면을 세워주는 대신 나라의 실리를 위해 다시 한국을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HD 현대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과 맺은 계약 규모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였습니다. 비싸도 한국 배가 결국은 남는 장사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선택이죠. 자, 덕분에 한국 조선소들의 도크는 이미 2030년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버렸습니다. 자, 전 세계 선주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제발 우리 배도 좀 만들어 달라며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가격을 깎아주고 사은품을 얹어줘도 영하 163도를 견뎌내는 한국의 정밀한 화물창 기술과 독보적인 시스템 통합 능력이라는 1%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중국은 그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도 이 1%의 벽을 넘지 못할까요? 그것은 시스템 통합 능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운영 노하우는 수십 년의 실전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심화하면서 핵심 부품 수급까지 막히자 중국산 제품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물건을 넘어 완성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태국, 카타르가 중국에 배신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질서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중국의 저가 공세는 오히려 전 세계 고객들에게 한국 기술이 왜 비싼지, 왜 그 돈을 내고도 한국산을 사야만 하는지를 강제로 학습시킨 최고의 마케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그 뼈아픈 학습을 끝낸 거대 자본들이 한국 기업들의 사상 최대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산이 나쁘고 한국산이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전 세계의 부가가격이라는 가치에서 신뢰라는 가치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그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제품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은 눈에 보이지만 그 제품이 고장 나서 멈춰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다시 고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은 장부상에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중국산 저가 공세에 현혹되었던 국가들이 겪은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의 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품질 전쟁과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당시 독일산 제품들이 영국 시장에 저가로 쏟아져 들어오자 영국은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꼬리표를 강제로 붙이게 했습니다. 조잡한 모조품이니 조심하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독일은 그 치욕을 견디며 기술력을 쌓아 결국 세계 최고의 품질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술력을 쌓는 대신 데이터와 시스템을 조작하고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엔진 없는 잠수함과 가스가 새는 배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을 단순한 저품질이 아니라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2026년의 세계 질서 속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기술을 내 나라의 핵심 인프라에 심어둔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태국 해군이 중국산 잠수함의 엔진 문제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진짜 이유도 결국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다시 한국의 호위함을 선택한 것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엄청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 무기는 싸지만 쓸 수 없고 한국 무기는 확실하게 적을 막아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에서도 K방산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검증된 방패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급망의 완전한 재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끼리만 뭉치는 경제 블록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제조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라면 단순히 수주 금액이 크다고 좋아하는 기업은 위험합니다. 대신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핵심 특허를 가졌는지, 그리고 글로벌 선주들이나 국방부가 실패를 겪은 뒤에 필사적으로 찾아오는 재구매 리스트에 그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라는 자산은 쌓기는 어렵지만 한 번 쌓이면 그 어떤 가격 경쟁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랑스, 태국, 카타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것에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건다는 사실 말이죠.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거세질수록 한국 기술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